자, 정치 용봉탕인데요.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좀 열심히 좀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 때까지 응원 문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512번 뉴스킹 정보도 킹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글 주셨고요. 8070 또 9814 3010 2616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9966번을 쓰고 계시는 분 아침엔 역시 뉴스킹이죠.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8069번 쓰고 계시는 분 몇 년째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킹 화이팅.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시간인데 교통 사정이 좀 있어서 좀 두 분의 그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 지금 아직 도착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용봉탕 시간에서 다뤄야 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또 이번에 개각하면서 쇄신 폭풍이 불 수 있느냐 또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곧 있을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 결과 보고서 내용은 우리 여론은 어떻게 또 될지 그 얘기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장마 기간이라서 오늘 비도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우산도 잘 챙기고 기상 정보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 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물 좀 주세요. 네, 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마 기간이라서 또 밤에는 또 집중호우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예. 물난리 나는 경우가 없어야 될 텐데. 네. 이게 알겠습니다. 기후가 예. 그 동남아시아 우기 가면 혹시 그렇죠. 경험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낮에 스콜에 한번 뿌리고 예. 주로 아열대성 기후는 비가 밤에 많이 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지금 밤에. 날씨가 아열대 기후로 좀 바뀐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나 습하고 또 더울 수 있으니까요. 정부 여당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아유, 또 그런 얘기 갑자기 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들어섰고요.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두 분 총평 한번 해주십시오. 자, 김용남 의원님부터요. 강한 그립감? 강한 그립감. 네. 그거죠. 뭐 그 주로 장관급 임명은 2명만 됐고 네. 나머지 이제 차관급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많이 임명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내려가서 네.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 뭐 또 정책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늘 보면 정권 초기에는 직업 공무원들이 다 대통령실 근무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집권 한 3년 차, 4년 차 특히 거의 1년 안 남았을 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예, 그렇죠. 그게 네. 일종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차관으로 많이 임명되다 보면 네. 정권 말기까지 대통령실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강한 그립감. 차관들이 이제 실세 차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명의 비서관 출신 차관. 그 얘기를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발언을 보게 되면 극우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인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극우 편향 인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차관들 5명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었고 권영희 위원장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용호 지명자. 그다음에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뭐 경찰 제도발전인재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보게 되면 극우적이고 심지어 극우 유튜버 출신까지도 지금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비판을 떠나갖고
국힘의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힘 내부의 인사들도 좀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양당이 극우 국자 다 털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 극우 털자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번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 보수 쪽에서.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는 극우 보수 진영을 단결시키면서 뭐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편향이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극우 쪽에서 네. 또 지지율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초조함의 발로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향 인사나 이런 게 사실은 국힘 쪽 내부에서 보게 되면 되게 우려스러운 그런 인사로 이렇게 보인다. 이제 우리로서는 저렇게 가게 되면 나는 이제 이런 거보다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거예요. 네. 그 중도나 중좌나 아니면 그 보수 진보 쪽하고는 대화를 뭐 거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극우 편향 인사고 대단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극우라는 단어예요. 극우. 예. 극우의 개념은 사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그 주장하는 세력이 극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성을 주장했던 독일의 나치 뭐 이런 거죠. 뭐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이 그 소위 주체 사상을 앞세우는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주사파 내지는 북한이 이제 일종의 극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민족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극단적인 민족 우월성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극우 세력은 엄격하게 이제 정의적인 개념에 따르자면 주사파 세력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데나 극우를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 이제 김영남 그러니까 의원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김영남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인가 동시에 혹세 무민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잘못 잠깐만요. 쓰는 건 잘못 쓴다고 인정을 잠깐만요. 하세요. 그 극우의 개념이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예. 지금 지금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는 극우는 이미 70년대 이후에 안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극우 국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진영의 보수 진영에 호소하면서 일정하게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쪽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은 그런 이념의 정체성, 이념의 정확성을 갖고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극우 국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념적 편향에 따른 극우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극자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극우라고 하게 되면 아스팔트에 나가갖고 태극기 휘두르면서 오로지 우파만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잘못됐든 잘 되지 않았든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표현을 쓴 건데 그냥 마치 뭐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얘기하듯이 알겠습니다. 야 극우주 야 그거 잘못된 표현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양극단에 있다는 의미에서 아무 때나 갖다 붙이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이에요. 얘기하는 극우를 우리 시청자들은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겁니다. 김영남 의원이 설명한 건 저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개념적인 부분이니까요. 또 양극단의 얘기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뀐 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전 정권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으면 국회로 가라는 의미는 아마 야당 쪽으로 가라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 지난 정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복지부동하고 있는 부류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정권이 바뀌면 뭐 지난 정부 때 소위 적폐청산한다고 얼마나 한 2년 동안 진짜 공직사회가 어지러웠어요. 네. 뭐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갖고 그냥 직권남용을 확대 적용해갖고 다 기소되고 재판받고 징역 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준 거 아닌가 싶어요.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통일부 역할도 조금 바꿔야 된다. 대북 지원부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또 발언을 또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뭔가 공무원 사이에 뭐 던지는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 쉽게 딱 오는 느낌은 네. 좀 그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건가? 좀 옹졸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요. 아하. 공무원 사이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 공교롭게도 그 수영빈 분이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급 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급, 2급, 3급 다 잘라야 된다. 숨긴 분이 누구죠? 그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또 1급, 2급, 3급 다 잘라서 안 되면 4급까지 잘라야 된다. 4급까지. 그 고위 공무원들을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거 내 편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 와갖고요. 네. 우리가 이제 덕장, 지장, 용장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네.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지 그냥 공포 정치로만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공무원들 어떻게 다 잘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그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서 이분들을 그 치죄하는 거 그러니까 징계하는 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줘야지 그게 리더십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막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때 고등학교 교복 입고 다닐 때 있어요. 네. 아주 그 아무것도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전교생을 상대로. 전 학생을 상대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이게 공포 정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안 한다든지 네.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쇄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전 정권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속 문재인 정부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한 6개월쯤은 그렇게 되면 뭐 전 정부에서 좀 말뚝박고 이 알박기 하는 게 있나 보다 좀 말뚝박고 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도 있을 터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정봉주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 얘기라든지 뭐 공포라고 얘기를 또 하긴 했습니다. 지금. 전 정부 얘기는 올해 말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올해 말까지는 또 왜냐하면 뭐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물가가 조금 잡히는 듯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물가 그 상승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 뭐 근데 그런 거예요. 그 통화를 막 풀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후에 일어나냐? 오늘 돈을 푼다고 내일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물가 상승이 시작되는 것은 대략 빠르면 1년 내지는 1년 6개월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권이 바뀐 지가 1년 6개월이 안 됐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모든 것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차라는 게 시기를 있거든요. 좀 봐야 된다. 시차가 예. 있다 보니까 이제 대략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네네. 1년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탈원전 정책 잘못해갖고 지금 한전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집권 1년 6개월이 넘어간 시점부터 전 정부 탓하면 물론 속내는 탓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제 밖으로
말을 꺼내면 아직도 그 얘기하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고 1년 6개월 정도는 좀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네. 자,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요. 네. 인격이 된 사람은 내 탓으로 돌리고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 남 탓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카톨릭 믿는 분들이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당 가면 그 미사 드릴 때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이다 이런 그 주문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도의 김영남 의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정부에서 돈 풀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근거 있게 비판을 해야죠. 전 정부에서 돈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풀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죽어갖고 통화 정책을 그 팽창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걸 설명을 해야죠. 이걸 설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 정부에서 경제 정책 잘못해갖고 물가 인상하고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물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그 통화를 그렇게 풀 때도 코로나 네. 때도 가장 경기를 잘 잡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전 정부에서 돈 풀어갖고 지금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랍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 감세예요. 부자 감세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대중 수출 적자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전 정부만 탓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 정부 탓하는 게 국민들이 면역이 되었고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정리를 하고 정말 주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왜냐하면 지금 경기 어렵다고 야당이 정부 여당 탓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푼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아니 왜 알 수 풀었습니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풀었냐고요? 그러니까 많이 푼 건 사실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푼 건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가 40조씩 아니, 왜 늘어났으니까 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풀었어요? 사실인데 그때 네. 야당이 너무 돈 풀라고 난리 잠깐만요. 났었어요.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반성을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 이런 거예요. 네. 지금 돈을 풀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서너 번을 물어봐도 왜 풀었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 푸는 거. 그리고 통화 정책이 팽창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네. 물가 인상이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김영남 의원이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경제 운영을 하는 걸 보니 제가 지적을 했던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수가 펑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의 가장 주도국인 그 중국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만 반복을 알겠습니다.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예. 문재인 정부로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내용이 사실은 개각 얘기를 하다가 아주 뭐 지금 심각한 얘기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 자, 후쿠시마 오염수 저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그 검증 보고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우리 국민 여론도 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네. 근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시도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무조건 못 믿겠다. IAEA는 일본 편이다.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이다. 정말 그 비과학적인 얘기고 네.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 분담금을 내도 일본보다 중국이 더 많이 내고 미국이 더 많이 내죠. 네. 근데 지금 해류에 의해서 후쿠시마 앞에 방류를 하면 이게 태평양을 향해서 캐나다, 미국이 먼저 영향을 받고 맨 끝에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괴담이 과학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조작을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같아요. 네. 지난번에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 때도 그랬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을 믿지 않고 괴담을 믿으면 손해를 봅니다. 네. 손해는 국민이 봅니다. 자, 뭐
나는 얘기 좀 주십시오. 예. 국힘과 이 정부가 왜 저렇게 일본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본인들이 야당일 때 본인들 원희룡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인가요? 네. 그 양반이 목초 높였고 반대하던 거예요. 주호영 의원 반대하던 겁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아니 차라리 그러려면 일본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지 말고 일본 출장소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듭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요? 우리 정부가 언제 용역 의뢰서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거 서류 달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만요. 용역 의뢰서 달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뭘 용역을 의뢰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 결과에는 일정 정도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기 앞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에다가 지금 세계 그린피스가 이런 데서 그 노출시킨 정보에 따르면 핵종이 64개 종 중에 IAEA에다가 의뢰한 건 32종만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2종은 핵종에 대해서 아예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편두고 일본 대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IAEA에다가 뭘 용역 의뢰를 했는지 그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자꾸만 해류 얘기하는데요. 그 시뮬레이션은 해저가 평평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좀 이거에 관련된 환경 관련 과학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국힘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건가요? 해류 아니죠. 해저는 시뮬레이션처럼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바닥에 녹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류가 100%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 20%는 또 역류해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대체로 북태평양을 통해 갖고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건 주류가 그렇게 오고 나머지 일부 빠져나가는 건 직접적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과학자들의 얘기를 안 들으세요? 어느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네. IAEA는 못 믿고 그린피스를 믿겠다는 게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노출하라 그러세요. 용역을 내놓으라 그러세요. 네. 데이터를 보면 1994년부터 우리가 수십 군데 지점을 정해서 표층수, 심층수에 대해서 해양 방사능 측정을 해왔어요. 네. 30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에 폭발 사고가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정말 대책 없이 핵물질이 그 해양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측정치는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요. 30년 동안. 근데 지금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방류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수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해양 방사능 수치를 많이 높아지면 뭐 역류가 그렇죠. 많이 왔을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겨요. 왜 그렇게 일본 편을 듭니까? 무슨 일본 편을 들어요? 저는 방류한다고 과학 편을 드는 거예요. 과학을 믿습니다. 네. 아니 그 과학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괴담을 믿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방류하겠다. 과학을 믿으세요. 국민들 85%가 반대한다. 아니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IAEA에다가 뭐 용역을 했는지를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좀 하세요. 잠깐만 이제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나와 보면 그리고 7월 4일 날 그 오늘이죠. 일본 편 드는 과학자들 얘기만 듣고 계신데 처음에 2011년에 이 그 연료봉이 녹았을 때 그때 온도가 막 급상승하기 전에 끄집어낸 물에 근거하면 핵종이 64종이 발견이 됐는데 네. 지금 과학자들이 그 후쿠시마 앞에서 나오는 일부 유출된 물을 갖고 검증을 해보면 그때 없었던 핵종들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과학으로도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안에서 물을 내지 말고 고체화시켜서 지하에다 묻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학적 방법인데 물을 방류하겠다 그래? 그 비용 얼마 안 드니까. 근데 국힘과 이 정권은 왜 그렇게 일본 편을 드냐고. 알겠습니다. 예. 과학의 편을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IAEA 최종 보고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좀 짧게 요 질문만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야가 지금 좀 먹방을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안 먹기, 한쪽은 먹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가 좀 논란이 됩니다. 수조물 또 이렇게 시험했던 부분 또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그 네. 회나 수산물은 계속 먹을 거예요. 아, 저는 왜냐하면 드실 과학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예. 지금 30년 동안 그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태평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 소주 한 방울 떨어뜨린다라고 갖고 그 수영장에서 그 술 냄새 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태평양은 마더 오브 네이처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산물은 계속 먹을 건데 먹을 것이다. 근데 저는 예. 수돗물은 안 먹겠습니다. 수조물 다만 먹는 거는 조금 가했다. 자, 민주당은 좀 단식, 국민의힘은 좀 먹방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그 이제 뭐 단식 이런 그렇게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거로 가지 말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대미문에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때 지금 그 모든 원자력 발전소들이 올라앉아 있어요. 네. 지진으로 인해서 핵 연료병이 녹았습니다. 지하수하고 뚫려갖고 하루에도 수십만 톤씩 이게 물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일본이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환경 오염. 그러니까 우리 인접 국가의 환경 오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고가 터지면 네. 모든 나라들이 일본을 따라갖고 태평양 바다에다가 이 핵 폐기물들을 투기할 겁니다. 네. 그러한 한 번도 가지 않은 세계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 길을 일본이 간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85%가 한일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15% 편에 섰고 왜 일본 편을 드는지 그리고 세계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국힘이 앞장서고 있는 이 역사적 죄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저렇게 네. 괴담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저런 게 괴담입니다. 아니 아무런 근거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니, 일본을 데이터를 믿으세요? 좀 제시를 해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보지 않은 그 상태에서 왜 이야기에 일본을 부합하는 과학적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시를 뭘 해보세요. 봤어요? 일본이 하나라도 제출한 거 있는지. 자, 일본이 오늘- 제출한 건 뭘 예.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자, 오늘 아무것도 못 보고 왜 IAEA 일본 편을 들어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토착 예. 외구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뭐 그거는 토착 예. 종북당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니 일본 편을 그렇게 들고 싶으세요? 예. 자, 그 얘기는 이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이제 질문 자체가 먹방이냐 이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또 강릉 전통시장 또 찾아가서 해산물 또 시식하고 구매하는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같은 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강릉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은 시댁의 외가죠. 아, 그러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하. 외가가 강릉이니까 그래서 아마 간 것이 아닌가 싶고 음흠. 간 김에 뭐 강릉 동해바다 가면 네. 회 한 그릇 먹고 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갔을 것이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특혜 주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재검토 지시까지 나왔는데요. 정봉주 의원님부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설이 나오고 있고 네. 설이 그 대단히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도 이제 보도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아.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심각하다. 그 원희룡 장관은 뭐 사실 의혹 피하기 위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사실 확인이 우선 돼야 예, 되겠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로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예.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그거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예. 글쎄요. 하도 괴담들을 잘 지어내서 아, 이것도 믿을 이거를 수가 이제 있어요. 괴담일 수도 있다. 이거를 저는 덮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 예. 게 과거의 군사 시절 권위주의 시절의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제보가 들어온 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의 힘으로 예. 아무리 공포 정치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알거든요 이게. 음흠. 왜 어디서부터 틀어지고 어디서부터 이른바 이제 그 사자가 개입된 그 예. 사사로운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취재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취재원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 명으로 노출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고발자나 이런 그 양심적 제보자들이 있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막기가 어려운 일이다.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관계가 더 그렇죠. 나와봐야 알 수 확인돼야 있을 것 되겠죠. 같습니다. 자, 7월에 임시국회는 잠깐 쉬어갑니다. 아예 뭐 쉬는 건 아닌데 민주당 임시회기 지금 소집하신 이유가 방탄 그 논란 좀 피하게 한 행보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11개월 동안 형식적으로는 왔습니다. 회기를 안 쉬고 계속 이어왔잖아요. 쭉 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7월에 임시국회를 뭐 열흘을 쉴지 15일을 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회기 잠깐 안 잡아놓고 이거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거다라고 우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죠. 원래 거의 격월로 이루어졌던 임시국회를 이재명 대표 때문에 11개월 동안 회기를 형식적으로 다 잡아놓고 그동안 뭐 야당 의원들 해외 사실상 놀러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외유 다 다니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만 회기를 계속 이어왔는데 뭐 한 열흘 15일 회기 안 잡아놓고 이거로 내가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우기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자, 지금 상황에 혹시 검찰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오면 뭐 불체포 특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그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그 청구했는데 그게 이제 그 기각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 국힘의원 그 하영재 의원인가요? 그 의원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 검찰의 하영재 의원이죠. 그 검찰의 과도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30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고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하나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용 그다음에 정진상 두 분을 구속했다가 이제 지금 그 다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을 구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을 하나도 못 찾았고 이래서 검찰이 지금 초조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쉽게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러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 영장 재판에서 기각을 받을 거로 거의 확실시한다면 국회의원을 체포동의안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을 짧게 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그게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검찰권을 남용할 때는 그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불체포 기본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그만두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둘 다 모르는 거로 합시다. 불체포 특권은요. 둘 다 모르는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남용을 하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검찰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남발한 적이 없어요. 330번은 자기네 마음대로 카운트해놓고 아니 검찰이 저 숫자는 바뀌지도 않아요. 검찰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했고 이렇게 구속을 많이 시키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 아니에요. 변호사면서 그거 모르세요? 아니 그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자신 있으면 구속영장을 가서 기각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지나간 거 자꾸 아니 흔들지 말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하시라고요. 검찰에 얘기해서 구속영장 회기 잠깐 안 잡아놓고 이거로 구속영장을 포기 다 한 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모르고 정기국회 때라도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통과시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선언문 한 번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봤잖아요. 불체포 특권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어떻게 될지 불체포 특권 사실 회기 중일 때 이제 가능한 거고요.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은 성립할 수가 없고요. 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요. 회기가 열릴 때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검찰의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검찰이 만들고 싶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할 구속영장 것이다. 발부 안 한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구죠. 이제 예, 청구 안 할 한다고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청사소법을 몸으로 익히셔갖고 용어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용은 오늘 두 분 못하세요. 좀 강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 자격증 하나 갖고 그렇게 행세 좀 하지 마세요. 발부하고 청구하고 예,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요? 예. 변호사 그거를 자격증 어떻게 하나 알아들으세요? 갖고 변호사 자격증 하나 갖고 청취자분들이 오늘 국민들 의뢰인들한테 그 사기친다는 소리 듣지 알겠습니다. 말고 오늘 좀 뜨거운 토론이었는데 변호사 자격증 하나 갖고 그렇게 행세 좀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몸으로 익히셔도 예. 제대로 익히셨으면 만주 변호사는 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되신 것 같아요. 변호사 지금까지. 자격증 하나 갖고 행세 좀 그만하세요.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 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정지용 봉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